안성욱 실전경매TV의 안성욱 교수입니다. 저희 안성욱 실전경매TV에서는 첫째,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낙찰받은 1300여 건의 낙찰 사례를 중심으로 실전경매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둘째, 안성욱 실전경매TV는 저의 전공인 민법과 민사집행법 그리고 부전공인 부동산 학을 근거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안성욱 실전경매TV는 이론보다는 실전 위주의 사례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안성욱 실전경매TV는 낙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경매 물건 중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되거나 또는 토지는 매각지에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을 짓기 이전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그 후 건물에 추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경매에 붙이거나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토지를 제외한 채 건물만을 경매에 붙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는 건물의 철거를 막아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의 철거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경매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상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79조에서는 지상권자는 즉 토지를 빌린 사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그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민법 제280조는 경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으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기간으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이 연한보다 단축하지를 못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토지 소유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주로 강제경매에서 일어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저당권의 실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권이 달라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지상권이 인정되는 만큼 건물은 철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상태에서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먼저 건물이 존재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어서 건물은 철거 대상이 아니게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늦게 건물이 존재했다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2020 타경 542345이고요.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이렇게 경매가 나왔습니다. 강제경매네요. 자,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강제경매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감정가는 4,900만원, 낙찰가는 5,077만원에 1인이 낙찰을 받았네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철거일까 아닐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등기부를 살펴보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특징은 여기에는 저당권이 없습니다. 관습상의 저당권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건은 1991년도에 양모 씨께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제한 물건이 없다가 2006년도에 새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다면 이 경우는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물은 철거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토지가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사례입니다. 자, 2005 타경의 393호 물건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경매가 나왔고요. 부산 해운대에 소재하는 9층짜리 큰 상가입니다. 자, 이 물건도 임의 경매이고요. 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죠. 토지 감정가는 60억 7,700만원, 낙찰가는 16억에 두 분이 입찰을 했습니다. 자, 건물은 매각지에 토지만 임의 경매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동일한 소유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등기부입니다. 건물은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고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02년 1월 2일 천신공영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은 해 5월 3일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였을까요? 물리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저당권 설정까지 4개월 동안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도 이 물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를 2010년 2월 25일 건물 철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그 토지 매입 단계에서 저당권 설정 그 사이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증이죠. 손익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토지의 감정가가 60억 7,700만원, 낙찰가 16억, 차익만 44억 7,700만원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철거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건물의 감정가만 90억이 넘는 상황이라면 이 물건의 수익이 존재할까요? 제 생각에는 40억대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을 경매의 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네, 법정지상권에 대한 결론입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든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 또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경매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좋은 건물을 낙찰받거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를 낙찰받는 것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공유 피지권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